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이 오늘 3% 빠졌습니다. 자, 지난주 거의 뭐 5장 정도의 기세를 봐서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태성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상승이 나오는 구조에서 어떤 식의 상황이 나와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 그게 JNTC, 그쵸? 요런 종목군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중에서 태성이 단연코 대장인 건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태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려면 하이닉스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으려면 엔비디아가 꺾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성은 지금 뭐예요?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태성은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다. 자,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완성 반도체 그리고 PCB를 포함한 후공정 장비들 이쪽에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PCB를 포함하는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PCB는 1달락이 됐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수 페타시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후공정 장비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올해 초에 나왔고요. 지금은 6월 달이 거의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하반기로 이 6월 하반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24년도 이미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확 범위가 넓어졌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 이럴수록 종목들에 대한 반등폭, 강세폭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를,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태성이나 JNTC 그리고 여 밑에, 그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처럼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유지하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쵸?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합쳐져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그 돌파 구간을 맞이했고 그 돌파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내가 다른 종목군에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태성을 왜 봐야 되는지, HBM 때문에 그렇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반도체 파생된 종목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태성이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상승폭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더 빠르구나. 그래서 가격 봐야 된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기 HLB처럼 바이오 종목군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구간에 맞춰서, 그쵸?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실제 폭락하는 구간을 정확히 피해 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고가에 정확히 팔고 저가에 정확히 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13%, 18%쭉 내려보면 31%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월 달부터 매매를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하지 않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매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뭐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고 내가 팔아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없고 고가에 매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시장가 매수 6월 17일 8시 53분 장 시작 전이죠. SL과 사조 대림 SL 오늘 5% 상승세 시가 공략이 됐고요. 사조 대림 어때요? 시가 공략됐죠? 오늘 18% 상승. 물론 갭에 대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18%를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본 건 아니지만 강세 구간에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내가 선행되어 있어야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먼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자, 반도체 다른 종목 한번 보시죠. YC 같은 경우입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죠. 그렇죠? 8% 수익 구간, 17%, 20% 이런 정도의 수익을 만들려면 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을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른 종목과 알테오젠 같은 섹터가 달라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33, 18, 14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한번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매매 진행이 되었다. 내가 아니었을 때는 팔고 맞았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 것보다 하락하는 부분을 다들 기다릴 텐데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올라가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태성을 보면 정확하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자 보세요. 원전을 봐요. 만약에 원전을 보는데 내가 원전을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막 집중을 해. 근데 이거 안 가. 근데 우리 기술 막 가요. 그렇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후발주 되는 겁니다. 그럼 후발주는 어떻게 돼요? 선발주 또는 대장주보다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단에서 매매를 한 거를 대장주 쪽으로 몰아가고 이쪽에서 수익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후발주 쪽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후발주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닉스 강하고 한미반도체 강해요. 근데 우리는 하이닉스 강한 거 보고 한미반도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쪽이 변동성이 크니까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예요. 그러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JNTC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HB 테크놀로지를 확장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장주는 태성이다. 즉 태성이 움직이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JNTC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NTC를 오늘 매매하는 게 아니라 태성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격적인 이해가 되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왜? 이게 가격이 워낙에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실시간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이해가 빨라질 수 있고 매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2주 안에 제가 처리하고 그쵸?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2주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심리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무너지면 힘들어요. 매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 못 시켰다? 그러면 가격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에 대한 구간 이걸 합쳐놔서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성에 대한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그쵸 진행하는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가격을 본다. 가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